네, 오늘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어차피 뭐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다로 이어집니다. 아,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도 시진핑을 한번 얘기했고 두 번째 주제에서도 시진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잭마 회장이 마윈 회장이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다라고 했고 지금 자기 자신도 이 지금 엔트그룹 상장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솔직히 연설 안 하려고 그랬다. 입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다. 아, 그리고 나는 은퇴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퇴임한 사람이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다. 내 얘기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 웃어주시기를 바라십시오. 웃어 넘기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참 생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결국 이 사람은 하게 됐고 이 사람 하게 된 게 중국 정부에는 중국 정부에서 거절했으니까 안 되지만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최소한 저는 너무나 고맙게 참 이 사람이 짚어준 미래 암호화폐 시장, 미래 지리대금융 시장,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도 뭐 대학 가는데 재수, 삼수 하면서 뒤지게 고생하고 영어 선생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던 특히 이 사람 2015년도인 거예요. 한국 와서 정말 한 얘기 중에 정말 훌륭한 얘기 많은데 저도 그때는 그걸 봤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몰랐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 미래 세계 특히 파이콘 같은 걸 통해서 암호화폐 세계 같은 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해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아무튼 지금 여기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여기 올라왔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다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저의 견해입니다. 혁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떤 일이 성공된다고 해도 그 성공의 공덕이 반드시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일종의 책임이자 미래와 내일 후손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 굉장히 돌려서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한 거지만 시진핑은 아니죠. 야, 너네들이 한 거도 내가 한 거야. 그렇잖아요. 다 중국 공산당이나 뭐 이렇게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은 그거잖아요. 당이 인민을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니네들이 잘 따라줘서 성공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전제 조건은 니네들이 나를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깠으니 참 이분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문제는 혁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누구도 길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혁신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보완 수정해서 그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리스크 없는 혁신을 하는 것 자체가 혁신을 말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제로로 통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때 이미 중국 공산당에서는 코로나 제로를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때 이미 다 막았고 그런데 리스크를 제로로 하겠다라는 것에서 또 이제 되겠죠. 우리는 이제 정말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죠. 저도 이 리스크 관리를 못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리스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리스크를 안고 혁신을 하는 게요. 어떤 일을 할때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저한테 부탁한 게, 저한테 물어본 게 자기 어머니는 뭐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올해의 운세라든가 집안의 운세, 건강 이런 거를 뭐 스님들, 역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내온대요. 그러면은
10만 원 줘서 보낼 사람, 100만 원 줘서 보낼 사람, 1억 줘서 보낼 사람, 1000만 원 줘서 보낼 사람을 자기 엄마는 그런 걸 귀신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걸 아나요? 근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나 좋은 말들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건 이게 남편이건 부인이건 자녀건 저 사람은 어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잭 마는 저는 그런 걸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몸을 갖고 활동하는 동안에는 저의 생테크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잭 마위는 정말로 참 아무것도 없던 시골 청년에서 이렇게 아시아 최고의 부자로 성공했는데 바로 이 2020 분투 서밋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해가지고 기회를 날렸죠. 그런데 거기서 기회는 날렸지만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듣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해안을 열어줬다는 면에서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거 한 게 이제 중국에서 잘 나가는 중국 금융의 40인들을 다 불러 모았고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 금융권 관계자 다 있었고 저기 시진핑의 책사인 왕치산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엔트그룹이 지금도 뭐 3조 달러면 큰데 벌써 이제 3년, 2년 반 전에 3조 달러의 돈을 딱 받는 것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배팅을 했는데 여기서 리스크 측정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관하고 기업가는 다르죠. 외교관하고 정치인들은 그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어법을 많이 쓰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어법을 쓰는데 기업인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마윈 회장은 어, 재벌 2세가 아니기 때문에 재벌 2세들은 아버지들한테 그런 걸 배우는데 재벌 1세들은 그런 거를 겪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하겠죠. 아무튼 이 2020 부트 서밋에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혁신 그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없는 혁신을 하는 것 자체가 혁신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리스크 없이 사는 거를 많이 배웠고 지금 공무원들이 리스크 없는 혁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공무원들한테 뭐 가져가면 뭐 하겠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잘 돼도 자기 월급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잘못 도장 찍어주면 자기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보고서 써야고 승진에 제한이 있으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더한 거죠. 리스크 없는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 오래 지켜야 되니까. 그 리스크 없는 혁신은 혁신을 말살하는 거다. 리스크를 제로로 통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적벽대전 당시 조조는 모든 전함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 발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렇게 연결된 배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떠올릴 생각조차 안 합니다. 뭐 다 만들어봐야 다 누가 불지를 벌리면 다 없어버리는데 사실 항공모함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 항공모함 만들겠다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항공모함을 만들면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5천 명, 6천 명 타는데 아니 뭐 북한이 코앞이고 중국이 코앞인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나라에서 요 근처에서 우리를 지키기도 바쁜데 항공모함이 왜 필요해요? 잘못하면 남의 귀한 아들 5천 명, 6천 명 다 죽이겠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그냥 우리도 항공모함 갖자라는 건 되게 웃기는 얘기죠. 자기 아들 아니라고, 자기 돈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국처럼 미국처럼 뭐 항공모함으로 5천 명, 6천 명을 실어가지고 저 먼 데 가갖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없는 주장을 하는데
7, 8년 전 이곳 상황회의에서 인터넷 금융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인터넷 금융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습니다. 이런 인터넷 금융에는 첫째,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풍부한 빅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사실 P2P는 인터넷 금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P2P는 비트코인 백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완전히 위조, 삭제, 변조가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로서 정말 P2P에 닿은 거죠.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 처음 만드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 동료들과 같은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P2P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권도영 씨도 그 중에 한 분이죠. 지금 뭐 많은 코인 회사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P2P 때문에 인터넷 기술이 금융에 가져온 혁신 체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몇 년 만에 수천 개의 인터넷 금융회사가 중국에만 생겨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원인으로 수천 개, 수만 개 인터넷 금융, 즉 P2P 회사가 생기게 됐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관리 감독은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쪽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사기꾼이건 뭐건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그걸 쫙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P2P는 정답은 아니다. P2P는 정답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답이 아닌 것으로 돈 냄새를 맡은 사람이 쫙 나가는데 파이코인은 정답을 찾아서 생태계 쪽으로 갔죠. 근데 다른 코인들은 아니죠. 그러니 이게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주로 혁신은 시장에서 나오고 젊은 층에서 나오고 청년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슈퍼바이징이라는 감독과 컨트롤링이라는 관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슈퍼바이징 감독은 발전 상황을 주시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링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발생이 예측될 때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컨트롤하는 능력은 점점 강해지고 키워주는 슈퍼바이징 능력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좋은 혁신은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어제의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 감독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의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슈퍼바이징의 감독과 컨트롤하는 관리는 다릅니다. 정책과 문건도 다릅니다. 정책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발전은 독려하는 일입니다. 제가 17년 전 알리바바를 할 때는 기술도 데이터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판단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여러 규정이 그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7년간 기술로 문제를 해결했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보면 마치 젊은 관리 당국자 같습니다. 늘 각종 새로운 문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규칙 하나를 더하면 반드시 세 개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건은 줄었지만 문건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점점 많아져 갖고 결국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고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도 뭐 30km, 50km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규정이 많아요. 뭐 우회전하면 안 된다. 뭐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전부 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안 되죠. 이론과 시스템은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학자도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학자와 전문가를 자주 혼동합니다. 전문가는 실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실제 상황에 강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학자는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해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와 학자를 합쳐야만 이론과 실천을 경합할 수 있고 그래야만 혁신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처의 이론에서 나온 실천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 이론이 필요합니다. P2P가 넘쳐나는 이유는 자체가 행정부처 이론이 만든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원문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P2P가 넘쳐나게 된 게 관리들이 만든 이론으로 된 것이다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저는 P2P가 준 큰 교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술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이론이 만든 실천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트코인을 깐 것 같기도 해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깐 것 같기도 해요. 2020년이면 비트코인 엄청 올랐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P2P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P2P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관리 감독 당국이 규제하다 보면 결국 당국 자체 혹은 관리부서 자체 자기네들은 리스크가 없어지지만 경제와 사회 전반에는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경쟁은 혁신의 경쟁입니다. 규제 능력을 다투는 경쟁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발전은 하나같이 매섭습니다. 발전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건 더 치명적입니다. 중국은 뭐 이게 너무 심하죠. 시진핑 주석이 말씀하신 행정 능력 향상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체계적인 관리 감독하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들은 왕치사는 저 친구 눈치 되게 없네. 안 되겠네. 시진핑 주석이 말씀하신 행정 능력 향상은 일사불란하게 까라묻까 하는 거지. 어려운 것은 규제의 목적을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발전에 두는 것입니다. 규제는 결국 건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권력자들이나 힘 가진 사람들이 좋자고 만드는 규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규제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왜 그런 리스크도 지지 않느냐라는 게 이 잭마 회장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얼마 전에 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기 뭐예요? 타이타닉 구경 그게 이제 원래 1인당 가격이 한국 돈으로 2억 8천만 원. 그래서 5명인데 원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타려고 그랬는데 그 잠수함 만드는 회사 회장하고 통화하다가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네. 그러면 잠수함도 좀 위험하겠는데 그러면서 안 탔죠. 그리고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타서 그 사람은 죽었죠. 그리고 어떤 엄마가 재벌이죠, 다들. 뭐 잠수함 한 번 타는데 2억 8천이니까 어떤 엄마가 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왠지 좀 찝찝해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 엄마 내가 갈게. 그러면서 내가 가도 돼. 그래서 아들이 갔다가 아들이 죽었죠. 리스크 관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실패한 것은 나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리스크 관리보다도 어차피 우리는 뭐 누구의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리스크를 전혀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인가? 리스크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인가?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이 어떤가? 남편감을 생각하거나 아내감을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생각하거나 누구 직원을 뽑을 때나 저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저 사람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런 것을 평생을 하는 마윈도 이렇게 한 방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냥 상대방 저 사람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국회의원을 뽑을 때나 대통령 뽑을 때나 누구나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예, 이런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고 세 번째도 이어서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